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민과 조언이라는 주제로 관련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많이 있죠? 고민 없이 마음 편하게 살면 좋으련만 살아가면서 고민 한두 가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모두 선택의 연속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죠? 또 고민이 있다 보면 그 고민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해준다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고민이 있을 때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어휘를 한번 살펴볼까요? 표의 왼쪽 가에는 고민이나 문제, 조언과 관련된 어휘가 있고 나에는 가의 단어와 함께 잘 쓰이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민과 고충, 갈등과 마찰, 조언과 충고, 화해로 나누어 각각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고민입니다. 고민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면서 속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고충입니다. 고충은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비슷하게 느껴지죠? 고민과 고충 둘 다 힘든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어떤 사람을 안타깝고 괴롭게 만드는 일에 초점이 있다면 고충은 힘든 일 때문에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모았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즉 유학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상황, 그 일과 관련이 있고 고충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느끼는 괴로운 심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나 부분에 있는 함께 쓰이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민과 관련된 표현을 살펴볼까요? 고민이 생기다. 고민이 생기다는 고민할 만한 일, 즉 고민거리가 없었는데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민이 심각한 거라면 계속 그 고민거리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럴 때는 고민에 빠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을 털어놓다에서 털어놓다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다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을 해결하다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다는 고민을 잘 풀고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허락을 받는 일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고민을 거듭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하다는 어떤 일을 자꾸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하는 일이 실수라면 실수를 거듭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민을 거듭하다라는 표현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고민을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반복하는 실수를 강조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고충과 관련된 표현을 함께 볼까요? 고충이 따르다에서 따르다는 어떤 일이 바로 뒤에 일어나거나 함께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함께 생기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새로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감정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고충이 따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충을 털어놓다가 있습니다. 고충을 털어놓다는 괴로운 심정을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숨김없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또 해도 일이 도무지 끝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 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친구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가로 돌아가서 가에 있는 단어를 볼까요? 이번에는 갈등과 마찰입니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생각이나 상황,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적으로 여기거나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찰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생기는 다툼을 뜻합니다. 갈등은 입장이 서로 다른 두 편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 초점이 있다면, 마찰은 입장이 다른 두 편이 서로 부딪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 부분을 같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갈등과 함께 잘 쓰이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다. 여기에서 골은 산과 산 사이에 깊숙이 패여 들어간 곳, 즉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높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만약 위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깊겠죠? 갈등의 골이 깊다는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갈등이 심화되다가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다는 갈등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 커지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갈등을 해소하다에서 해소는 좋지 않은 일이나 감정 따위를 풀어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다는 갈등을 없애다의 의미입니다. 또 갈등을 빚다에서 빚다는 부정적인 일이나 현상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로 갈등을 빚다라고 한다면 갈등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과 함께 쓰이는 표현을 볼까요? 마찰의 정도가 클 때 마찰이 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을 겪다에서 겪다는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하여 치르다라는 의미로 어떤 일로 다른 사람과 부딪혀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 마찰을 겪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찰을 일으키다라고 했습니다. 마찰을 일으키다에서 일으키다는 어떤 사태나 일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일으키다는 마찰을 일어나게 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언과 충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언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깨우쳐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충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모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지만 조언은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고, 충고는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유학을 가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말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해 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친구에게 부모님께 버릇없이 대하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나의 표현을 함께 볼까요? 조언 옆에 있는 첫 번째 표현은 조언을 아끼지 않다입니다. 여기에서 아끼다는 소중하게 여겨 함부로 쓰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조언을 아끼지 않다라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깨우쳐 주는 말, 조언을 늘 언제나 많이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조언을 구하다입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따르다가 있습니다. 조언을 따르다는 조언의 내용 그대로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충고와 관련된 표현들을 볼까요? 충고와 관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따르다, 충고를 받아들이다가 있습니다. 잘못을 알려주고 더 이상 잘못을 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말이 충고라고 했죠. 부모님에게 대드는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는데 친구가 나의 말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면 그 친구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충고대로 부모님에게 대들지 않고 공손하게 부모님을 대한다면 그 친구는 나의 충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방이 한 충고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충고를 따르다는 그 충고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가의 마지막에는 화해라는 단어가 있네요. 화해는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친한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한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화해를 이용한 표현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하다입니다. 화해를 청하다에서 청하다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남에게 부탁을 하다의 의미입니다. 친구와 다투고 난 뒤에 다시 그 친구와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 전화를 걸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곤 하죠.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말은 모두 화해를 청하는 일입니다. 화해시키다는 사이가 나빠진 두 사람이 있을 때 중간에서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에 있는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를 사용한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모두 책 172쪽을 보세요. 아래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1번. 네모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모두 7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각각의 문장을 보시고
네모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표의 가 부분에 있는 단어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모두 문제를 푸셨나요? 그럼 한 문장씩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가 생겼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겼다와 어울리는 말을 가에서 고른다면 고민이 어울릴 것 같죠? 또 앞에 털어놓다가 있네요. 고충, 고민 모두 털어놓다와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고민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에 초점이 있고 고충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생겼다는 의미로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2번. 이혼의 위기를 겪던 부부가 대화를 통해 을을 해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의 부부라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과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 즉 갈등이 아주 심했겠죠. 그런데 대화를 통해 부부가 이 갈등을 모두 풀고 없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던 부부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3번. 양국 간의 무역으로 인한 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무역을 할 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상대국에 항의를 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다툼과 문제, 즉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양국 간의 무역으로 인한 마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울이다는 정성이나 노력을 한 곳으로 모으다, 집중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의 의미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전체 문장은 나는 두 사람의 갈등과 다툼을 멈추게 하고 관계를 예전처럼 좋게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과 다툼을 멈추게 하고 나쁜 감정을 없애는 것, 즉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나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5번. 그분은 언제나 내게 을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 인생의 스승이시다. 인생의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을 늘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깨우쳐 주는 말이라는 의미의 조언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겠네요. 그분은 언제나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 인생의 스승이시다. 자, 그럼 다음 문장도 보실까요? 6번.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지금 당장은 듣기 싫더라도 친구의 을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듯 싶다. 여기에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약은 쓰고 맛이 없지만 병을 고쳐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충고나 교훈은 듣기 싫지만 잘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한다면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 뒤에 당장은 듣기 싫더라도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 듯 싶다라는 문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말은 누구라도 듣기 싫지만 나를 위해 진심으로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늘 마음이 든든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7번. 유명인이 되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이가 따른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예인이나 방송인처럼 사람들에게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은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마련이죠. 특히 대중은 스타의 연애나 결혼생활, 육아와 같은 사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생활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명인들은 원하지 않아도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감정, 그런 기분이 함께 생기게 될 겁니다. 즉, 고충이 따릅니다. 고충을 쓰시면 되겠죠? 유명인이 되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자, 그럼 이제 책 173쪽을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아래 지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들을 찾아 쓰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나에서 찾아보세요. 모두 찾아 쓰셨나요? 그럼 한 문장씩 선생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사소한 일에서 갈등을 빚는다. 여기에서 사소하다는
어떤 것이 적거나 작아서 보잘것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작은 일에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일이나 현상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의 빚다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대리와의 갈등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대리는 근무 중에 담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나를 몹시 못마땅해 했고, 나 역시 개인적인 기호까지 참견하려 드는 이대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에서 들락날락하다는 어디에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의 의미입니다. 못마땅해 하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해 하다의 의미입니다. 기호는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마다 즐기고 좋아하는 맛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담배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가 다릅니다. 커피나 담배처럼 독특한 향이나 맛이 있어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러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를 반복하는 나를 이대리는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나 역시 개인적인 기호를 자꾸 참견하려고 하는 이대리가 싫었죠. 이대리와 나는 서로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결국 업무에서도 이대리와 나는 여러 차례 마찰을 일으켰고 윗사람들에게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나에 대한 평가는 나빠져 갔다. 개인적인 이유로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나와 이대리는 결국 업무에서도 부딪히는 일들이 생겼다는 의미로 마찰을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인 마찰을 일으켰고 라고 써 넣었습니다. 또 어렵거나 힘든 일을 당하여 치르다의 의미인 겪다라고 써도 됩니다. 문장에 맞게 쓰면 마찰을 겪었고 라고 쓰시면 되겠죠? 나와 이대리의 관계가 상사에게도 알려져서 나에 대한 평가도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볼까요? 나의 회사 생활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밤이면 밤마다 심각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여기에서 매일 밤 고민을 하면서 또 고민을 하고 자꾸 고민을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으시면 바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의 문제였는데 윗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나에 대한 평가도 나빠졌으니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나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회사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찾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조언을 얻기 위해 나는 전문가를 찾아갔고 전문가에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모두 말하다라는 의미로 고충을 털어놓다라는 표현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했는데요. 전문가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상담 전문가는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선 담배를 끊고 내가 먼저 이대리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상담 전문가가 해준 조언은 담배를 끊고 이대리에게 화해를 하자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화해를 하자고 부탁하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나에서 찾으면 바로 화해를 청하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언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래도 취직하기도 어려운 이때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상담 전문가의 조언대로 담배를 끊고 먼저 이대리에게 화해를 청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충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취직도 어려운 때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힘든 일이겠죠. 전문가의 충고대로 담배를 끊고 이대리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 즉 전문가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어휘와 표현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볼까요? 요즘에 제 고민거리는 한국인 여자친구와의 갈등이에요.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사소한 일에도 오해와 마찰이 생기고 화해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글쎄 친구는 고민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충고하대요. 이 사람은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여자친구와 갈등을 빚고 있네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친구가 충고한 내용이 좀 충격적이네요. 친구는 문제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문장 마지막에 쓰인 대요는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던대요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같이 사는 친구와의 갈등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친구와 저는 생활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 둘은 성격도 달라서 종종 마찰을 겪곤 합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반해 친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는 저에게 밤늦게 자는 버릇을 고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며칠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친구가 같이 사는 친구와 저에게 둘 다 너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심화되는 거라고 하면서 함께 공동생활의 규칙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그 고민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있는 분들은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